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톰슨에 대해서 코트라 경제논술과 직무역량을 강의하는 톰슨쌤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코트라에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할지 좀 설명을 드리고 또 제가 진행하는 강좌에 대해서도 간략히 소개 드리고자 이렇게 유튜브를 촬영했습니다. 여러분 우선 외교관이 되려면 국립외교원에 가야겠죠. 자, 무역관이 되려면 바로 코트라에 입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코트라에 가려면 톰슨헤드에 오셔야 한다고 저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2012년 이래로 거의 12년 동안 오직 코트라 경제논술과 직무역량에만 몰두를 해서 다수의 합격자를 배출했습니다. 자, 보시는 표와 같이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저희 학원을 통해서 배출된 최종 합격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2013년부터 거의 누적 합격자 수가 거의 308명. 자, 코트라 전체 그 통상직 직원 수가 1200명 안팎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4분의 1이 저희 학원에서 공부를 했던 분들입니다. 자, 최종 합격자 수를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35명 채용해서 26명이 저희 학원에서 공부했고요. 많이 채용될 때는 2021년의 경우에는 46명이 저희 학원에서 나왔고 2017년엔 42명. 정말 많이들 여기서 공부를 하고 또 도움도 많이 받고 최종 합격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어서 저도 막 뿌듯했고 그 과정에서 좀 더 뿌듯하고 열심히 더 또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년부터 23년 거의 4년 동안 코트라 전체 합격자 중에서 학원 수강생 비율이 70% 이상을 차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통계적으로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 자, 10명 중에서 코트라 전체 지원자 10명 중에서 한 2명 정도 학원에 다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최종 합격자 10명 중에서 7, 8명은 저희 학원 수강생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않고에 따라서 당락이 상당 부분 영향을 받을 정도로 큰 차이를 이제 마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앞서서 얘기했던 게, 외교관이 되려면 국립외교원. 자, 코트라에 무역관이 되려면 코트라. 자, 그리고 코트라에 입사하려면 톰슨헤드 이렇게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코트라 어떻게 채용하고 경쟁률이 어떻게 되고 어떤 식으로 준비하는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코트라 구체적인 채용 프로세스와 어떻게 준비할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올해는 다행스럽게도 작년보다 한 10명 정도 늘어서 45명 정도 채용할 걸로 예상되고 있고요. 자, 아쉽게도 1차 필기일은 6월 말에서 7월 초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작년에 이제 6월 24일이라서 작년에는 좀 문제가 좀 많았습니다. 왜냐면 이제 대학교 이제 기말고사 기간하고 겹치다 보니까 재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이 불리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원을 못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자, 근데 이제 올해는 코트라에서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한다면 공정하게 한 7월 초 정도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자, 45명 채용이라고 본다면, 자, 인원을 살펴보면, 지금 이제 어문 계열에서 중국어, 러시아, 스페인어, 아랍어를 작년에 이렇게 채용을 했는데, 올해는 프랑스어, 일본어, 그다음에 포르투갈어 정도가 이제 추가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공 계열 한두 명 정도 늘어날 수 있고, 수도권은 두세 명, 자, 비수도권은 한두 명 정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겠죠. 다행스러운 것 같습니다. 자, 지원 요건은 토익 850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코트라의 장점 중에 하나는 학점, 나이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일부 이제 지원자들 중에서 나이가 내가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는데, 자, 실제 남자들 같은 경우는 40 넘어서 합격한 경우도 있었고요. 자, 여자들 같은 경우도 35 넘어서 합격한 경우도 제가 봤습니다. 자, 그래서 학점, 특히 이제 학점, 학교, 나이 이런 거 전혀 무관하기 때문에 자신있게 지원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토익은 높을수록 좋습니다. 자, 지금 850 점수가 이제 최소 요건이고요. 자, 코트라 최종 합격자 기준으로 보면 약 940에서 50 정도가 평균인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토익 점수를 최대한 많이 높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 토익 점수 반영 기준은 토익이 990 만점이잖아요. 여러분이 900점을 받았다고 하면 요게 이제 90점 얼마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이제 실제 여러분 토익 점수 반영되는 그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토익은 높게 맞는 게 좋고, 그렇다고 해서 토익이 낮다고 해서 반드시 불리한 건 아니에요. 자, 토익 10점당 평균적으로 최종 100점 만점에서 0.5점 차이거든요. 여러분 850점을 맞았다라고 하면 950점을 받은 사람하고 100점 정도 차이가 날 거예요. 아마 100점 정도 차이면 최종에서 1.5점 정도 차이, 1.5점 차이 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1.5점을 경제논술이나 직무역량 또는 면접에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혹시라도 토익 점수가 낮다고 해서 지원을 포기한다거나 그러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그다음에 이제 면접이나 다른 데서 더 높여야겠다. 남들보다 1.5점 높게 맞아야겠다. 이 생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자격증은 코트라에서 이제 서로
그 필요한 자격증은 한국사 검정 능력밖에 없어요. 다른 뭐 기타 자격증은 이제 해당이 안 되고요. 자, 한국사 검정 능력은 1차 필기에서 한 100점 만점 기준으로 해서 0.5에서 1%, 그러니까 1등급이면 1%, 1점을 더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국사 검정 능력 2등급이라고 한다면 한 0.5% 가산점이 붙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뭐 자격증이 없다고 해서 뭐 지원이 어렵고 그러진 않으니까 혹시 자격증 없더라도 자신있게 지원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코트라 채용 지원자 수, 그 다음에 경쟁률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자, 이 표를 보시면 흥미로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2020년에 코트라 지원자 수가 1650명인데요. 2023년, 작년도죠. 작년도 코트라 지원자 수가 829명이었습니다. 이게 수치로 보면 정확하게 2분의 1. 자, 이게 지원자 수가 이제 반토막이 난 상황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올해 코트라에 지원한다면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생각보다 높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기회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 코트라에 들어가고 싶은 분 되게 간절하게 원하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체 지원자 수는 상당히 줄어서 어떻게 보면 올해 이제 지원을 한다면 상당히 유리한 상황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게 이제 팬데믹 이후에 이게 뭐 코트라뿐만 아니라 공무원, 공기업 전반적인 선호도가 좀 많이 좀 줄어서 자, 그러다 보니까 전체 지원자 수가 좀 많이 줄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 열심히 하시면 충분히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원자의 남녀 비율을 제가 한번 저희 합격자 저희 학원 수강생 기준으로 봤을 때 그 평균적으로 여자들이 많습니다. 자, 73%, 그다음에 남자가 27% 이렇게 이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여자 지원자 수가 이제 많고 또 최종 합격자 수도 많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코트라 신입사원 경쟁률을 살펴보겠습니다. 작년도 이제 채용 경쟁률인데, 자, 작년도에 35명 꼽았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최종 인원이 있고요. 자, 1차 합격자 수는 기본적으로 6배수를 뽑는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실제 6배수를 안 뽑는 경우도 종종 있긴 한데, 대략적으로 한 6배수 이제 뽑는다고 이제 볼 수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필기 응시자 수가 있는데, 실제 이제 지원한 사람, 수도권을 지원한 사람이 전체 478명이었고요. 비수도권이 167명. 그 다음에 각각 지원자 수가 이렇게 나와요. 자, 근데 이 가로로 된 건 뭐냐면, 실제 시험에 와서 필기 시험을 본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78명이, 예를 들면 수도권 같은 경우 478명이 지원을 했는데, 자, 이 중에서 298명이 실제 시험장에 와서 시험을 봤다는 거고, 자, 비수도권은 167명이 지원을 했는데, 104명이 실제 시험장에 와서 시험을 봤다는 거예요. 자, 거의 한 20% 정도가, 실제 시험을 응시하지 않은 경우죠. 자, 그래서 실질 경쟁률은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자, 다른 계열도 마찬가지다. 이공계열도 88명이 지원했는데 이 중에서 52명이 실제 시험을 봤어요. 자, 그러면 실제 경쟁률은 어느 정도 될까요? 자, 필기 경쟁률을 한번 살펴보면 결시자는 제외를 해야겠죠. 실제 298명이고 이 중에서 84명이 이제 합격할 테니까 약 3.5대 1. 자, 그러니까 시험장 갔을 때 3, 4명 중에 1명이 최종 필기 합격하는구나. 자, 그 다음에 비수도권 36명을 뽑는데 104명이 시험에 응시했기 때문에 2.9대 1. 자,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수도권하고 비수도권이 경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근데 이제 어문계나 이공계는 생각보다 경쟁률이 많이 낮습니다. 자, 이공계 같은 경우는 30명을 뽑는데 1차 필기에서 52명이 시험을 봤으니까 1.7대 1.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문계도 좀 낮습니다. 스페인어 같은 경우는 거의 뭐 24명 뽑는데 딱 24명 시험을 응시해서 자, 어떻게 보면 시험 본 사람들 다 합격했죠. 자, 아랍어 같은 경우도 시험 본 사람들은 거의 다 1.5대 1이니까 대부분 다 합격했다고 봐야겠죠. 자, 그래서 이제 경쟁률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이제 수도권이나 비수도권이 경쟁률이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공계도 조금 높긴 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어문계가 일단 필기 경쟁률은 상당히 낮습니다. 필기 경쟁률은. 자, 이공계도 낮고 비슷하고요. 그래서 이공계하고 어문계는 이제 필기 경쟁률이 상대로 낮아요. 그래서 실제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해소하냐면 코트라에서 자, 면접 볼 때, 자, 수도권하고 이제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최종 면접 비율이 경쟁률이 3대 1이에요. 근데 이제 어문계는 이제 필기 경쟁률이 낮기 때문에 최종 면접 경쟁률이 4대 1이에요. 4대 1.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필기 합격하신 분 상당수가 최종 면접까지 거의 같이 간다고 봐야겠죠. 자, 근데 이제 최종 면접 경쟁률이 4대 1. 자, 여기는 이제 일반 계열 같은 경우는 3대 1. 3대 1이죠. 3대 1. 자, 그래서 그런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문 계열 같은 경우는 필기 시험과 최종 면접까지 가는 비중이 높지만 면접 경쟁이 4대 1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면접이 어려워요. 이해되셨죠?
자, 다음은 이제 코트라 전형별 배점 비중하고, 그 다음에 실제 컷이 어떻게 되는지 좀 살펴볼 텐데요. 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1차 필기 시험이, 자, 50%죠. 50%. 그 다음에 영어회화가 10%. 그 다음에 2차 면접이 40% 해서 총 100점 만점입니다. 1차 필기 중에서 영어 토익 점수가 30%, 그 다음에 경제논술이 30%, 직무역량이 40%가 되고요. 자, 이렇게 되는데, 그럼 100점이면 이제 1차 필기 점수가 50점 만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영어회화 점수가 10점, 그 다음에 임원 면접, 실무 면접이 40점 만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경제논술은 영어 점수 몇 점이냐? 50%니까 15점이 만점이고요. 경제논술 15점, 직무역량 20점. 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다 합산해갖고 100점 만점이 좀 돼야 하는데, 자, 이 중에서 이제 영어회화 점수가 생각보다 높습니다. 자, 경제논술 여러분 1월달부터 뭐 한 학기 이상 경제논술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근데 경제논술 만점 받으면 15점이에요. 근데 영어회화는 만점 받으면 10점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영어회화가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영어회화 준비 열심히 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실제 이제 어문계 같은 경우는 이 영어회화 능력을 안 보고 해당 언어 테스트를 봅니다. 그래서 해당 언어를 얼마나 유창하게 말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사실 10점이기 때문에 사실 높은 점수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문계 같은 경우 직무 역량을 안 보고 해당 언어 능력, 쓰기 능력 평가를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제 작년도 커트라인에서 간단히 이제 수도권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자, 1차 커트라인이 한 몇 점 정도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1차 점수 쭉 보시면 82점 초반에서 합격자가 나왔죠. 맞습니다. 1차 커트라인이 한 81, 2점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만 열심히 하면 1차는 대부분 붙습니다. 그러나 1차에서 80점대 초반을 이렇게 맞게 된 경우에는 최종 합격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왜냐면 이게 이제 누적으로 이제 합산되기 때문에, 자, 가급적이면 필기에서 고득점을 받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가장 이상적인 부분은 이제 90점대 이상이겠지만, 90점대 이상이 아니더라도 80점대 후반 정도만 맞아도, 80점대 후반 정도만 받아도 충분히 그 면접이나 이런 다른 데서 점수를 높여갖고 경쟁을 해볼 만하다고 저는 판단이 돼요. 왜냐면 최종 합격자 커트라인이 작년 같은 기준은 88점, 재작년도 87.8점 이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87, 8점이 최종 커트라인 합격 점수라고 봐야 돼요. 자, 여기 있는 3명의 이제 최종 합격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점수가 높아요. 자, 이런 경우는 좀 예외적으로 점수가 높은 경우지만 대부분 87.8점 이 언저리, 최종 커트라인 언저리에 상당수가 이제 많이 포진해 있을 거예요, 아마. 자, 그래서 어떤 분은 뭐 경제논술 100점 맞은 분도 있습니다. 경제논술 100점 맞은 분도 있고, 그렇죠? 토익을 만점 맞은 분도 있고, 뭐 영어에서 어학에서 만점을 맞은 분도 있어요. 자, 이런 것처럼 경제나 직무, 토익, 어학 등등등에서 어떤 특정 과목에서 만점을 받으면 상대적으로 이게 이제 전반적인 점수를 끌어올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성공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어떻게 경제논술에서 어떻게 만점이 나오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 가능합니다. 저희 승강생 상당수는 아니지만 일정수가 경제논술 또는 직무역량에서 100점을 맞은 바가 있습니다. 자, 그만큼 저희가 어떻게 하면 논술에 고득점을 받는가에 대한 노하우가 있어요. 자, 그런 부분들을 저희 열심히 수업에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자, 커트라인 1차에서 이제 1차 커트라인은 80점대 초반이긴 하지만 여러분이 이제 성공을 하려면 적어도 80점대 후반 정도는 1차 점수에서 받아야 경쟁을 해볼 만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면접에서 80점대 후반 이상 또는 90점대 초반을 받아야 합격 확률이 높겠죠. 자, 근데 면접에서 80점대를 맞았다. 뭐 80점대 초반을 맞으면 이거는 이거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왜냐면 면접이 20%니까 여기서 80점대 초반을 맞는다고 하면 경쟁력이 떨어져요.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면접 점수도 1차 끝나고 정말 열심히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학 점수가 이제 또 중요한데, 여기 보시면 이제 1차 필기에서 91.83 맞은 분도 있는데, 최종에서 안 됐어요. 왜? 봤더니, 어학 점수가 60점이 나와버렸네요. 자, 어학 점수가 60점이면 최종 합격이 어렵습니다. 75점. 왜냐면 이게 10점 만점 기준이니까, 어학 점수 60점 맞은 사람하고 90점 맞은 사람하고 최종에서 3점 차이가 나요. 이 3점 차이는 극복하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어학 점수는 80점대 후반을 맞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이걸 위해서 열심히 진짜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은 이제 어학을 공부할 시간이 좀 없겠지만 여러분 1차 필기 끝나면 면접 준비 엄청 열심히 해야 돼요. 자, 실제 저희 수강생 중에 한 친구가 1차 그 경제논술 필기에서 실수로 한 문제를 놓친 거야. 자, 한 문제를 20점짜리 한 문제를 아예 그냥 자기가 없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봤더니 뒤에 있더라. 그래서 답안을 못 썼다,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러면 1차 한 문제를 놓치면 20점이 그냥 깎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1차 필기에서 경제가 70점대 나왔고요. 70점대, 78점인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무도 그렇게
높은 점수를 받지 못했고, 이제 영어 점수 합산해갖고 70점대가 나왔어요. 이게 이공계였거든요. 자, 근데 진짜 포기하지 않았죠. 대부분의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필기 망치면 이거 면접 되겠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친구는 정말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정말로 면접을 진짜 열심히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나중에 뚜껑을 열어봤더니 뭐 실무 면접에서 99.5점 이상 나왔어요. 99점, 100점 만점에. 여러분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진짜 열심히 했더니 실무 면접에서 99.5점 이상 나왔고, 그 다음에 임원 면접에서 96점 정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최종 여유있게, 커트라인을 여유있게 통과를 해서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 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령 필기 점수에 좀 낮다고 해도 이렇게 뭐 점수가 낮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돼요. 자, 1차 시험 끝나고 진짜 면접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야 돼요. 자, 면접에서 여러분이 충분히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필기 좀 못 봤다 그러면 포기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이제 어떤 분이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1차 필기 시험을 보고 저를 찾아왔는데 점수가 생각보다 잘 못 썼대요. 점수가 잘 안 나올 것 같다. 그래갖고 면접을 준비를 했는데 자기 면접 준비하기 너무 부담스럽다 해서 면접을 준비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뚜껑을 열어봤는데 뭐 경제논술만 98점 나오고 93점인가 경제논술 93점인가 이상 나왔고 점수가 상당히 필기 점수가 평균 해서 90점 이상대가 나온 거야. 근데 이제 그 친구 같은 경우는 그 사이 면접 준비를 했으면 경쟁력이 있는데 면접 준비를 안 타고 보니까 최종에서 이제 면접에서도 고득점을 못 받아서 최종에서 이제 탈락한 경우도 있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최종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필기 점수를 높게 맞으면 좋겠지만 설령 내가 시험을 못 보더라도 일단 면접을 적극적으로 좀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1차 필기를 통과하면 진짜 면접에 진짜 올인한다는 느낌으로 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필기할 때는 열심히 하는데 면접할 때는 그렇게 집중을 못 해요. 물론 이제 불안하고 그러기 때문에 집중을 못 하는데 자, 그때 얼마만큼 여러분이 이제 집중하느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얼마나 집중하느냐가 여러분의 최종 당락을 결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 1차 필기 열심히 좀 하셔갖고 좀 점수를 좀 높이고요. 그 다음에 영어의 어학 점수 좀 높이셔야 돼요. 자, 면접은 일단은 제쳐두고 1차 필기 끝난 다음에 집중적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제 NCS 같은 경우는 그 1차 시험 합격자들 대상으로 하는 건데 커트라인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요 50점대 초반이면 거의 다 통과를 하는 것 같아요. 50점대 초반. 그 50점대 한 중반 이상이면 55점 맞은 분도 있잖아요. 통과 여부만 결정되는 되기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 할 필요는 없고 1차 시험 끝나고 본격적으로 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NCS 때문에 떨어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실제. 올해 인성검사에 떨어진 사람이 더 많더라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우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경제, 그 다음에 직무, 필기 좀 우선적으로 집중적으로 저랑 함께 같이 공부를 하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이상으로 코트라 준비 방법과 제가 진행하는 강좌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해 드렸고요. 여러분 저랑 이제 같이 함께 공부를 한다면 최대한 열심히 여러분 최종 합격을 위해서 열심히 돕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오직 그 12년간 코트라 논술에만 선택과 집중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좀 될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본에 이제 가지고 있는 자료라든가 방대한 기출 자료가 있고요. 또 코트라 100점, 직무역량 100점 그 노하우를 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올해부터 이제 1대1 상담을 좀 적극적으로 좀 진행을 좀 할 예정이고요. 특히 이제 AI 첨삭 답안 평가를 올해부터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작년에 그 여름방학 때부터 8월부터 올해 1월 초까지 거의 뭐 1000시간 이상 AI를 좀 배우려고 좀 시간을 좀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AI 자동 첨삭 시스템을 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평가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분 답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평가를 해드리고 또 이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개별적으로 1대1 상담을 답안에 관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한 번, 뭐 수업 내중에 어떤 분은 매 회마다 한 뭐 대여섯 번 이상 저랑 통화를 하고서 그 답안을 개선을 하고 이런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그 수업 기간 중에 저랑 적극적으로 매주에 한 번씩이라도 통화를 하면서 여러분 답안 어떻게 하면 좀 개선할 수 있을까 고민을 좀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코트라 수험 준비과 관련해서 간단히 마치고요. 제가 이제 카페에 코트라 수험 준비 가이드라고 좀 더 자세하게 글로 설명한 글이 있거든요. 그래서 더 보기를 누르시면 제가 링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링크 한번 보시고 그 내용 좀 자세히 살펴보시면 여러분 수험 준비에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